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접경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한교입니다. 정당한 인사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한덕수 총리의 대선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거의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에 12개 제목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후보로 만든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트집을 잡습니까?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딱 여기에 맞는 얘기입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추경을 왜 합니까? 여러 가지로 일단 재난이 산불이 여태까지 가장 최대 규모의 산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통상 관련된 불확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대내 불확실이 커져서 또 민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작년 우리 예결특위는 정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국가 재난에 대비한 예방과 복구 예산, 그리고 마약 단속에 필요한 예산, 감사원의 현장 확인을 위한 예산, 경찰의 범죄 추적을 위한 예산 등은 정말 삭감해서는 안 될 예산을 뭉턱뭉턱 잘라내고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손도 대지 않고 통과시킨 결과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위기감이 밀려들고 경제는 퇴보하고 기업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무슨 돈으로 편성합니까?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국가의 재정입니다. 국가의 재정이 모자라면 국가가 빚을 지는 채권을 발행해서 편성하고 이 빚은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도 역시 모자라는 재원을 국가가 빚을 내서 편성하게 됩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역사적으로 최고의 빚쟁이였습니다. 로마 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재력가들에게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축제도 하고 시민들에게 선물도 나눠줬습니다. 천하의 빚쟁이가 죽으면 빚을 못 받을까 봐 채권자들은 카이사르가 원정 가는 것을 발목을 잡아서 못 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가려 할 때 빚쟁이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로마의 최고 갑부 크라수스가 이때 빚 보증을 서줘서 갈리아 원정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이 카이사르가 죽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도록 무조건 지지하는 콧뚜레가 꿰인 소처럼 추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빚을 내더라도 추경을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는 선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빚 보증을 해줄 크라수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식들과 자손들 아닙니까? 제발 빚지는 것을 강요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속담에 빚 물어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빚이 무거운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총리님을 포함해서 정부에 계신 분들 이런 점들을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더 빚을 내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빚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난번에 산불이 정말로 우리 전국토 지역에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전국의 각지에서 헬기 중 35대가 인제 산불 지역에도 투입이 됐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2명의 헬기 조종사가 순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산불들이 실제로 발생할 때마다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파일럿 그리고 노후 헬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용 헬기는 조종사가 몇 명이 탑승합니까? 2명이 타죠. 경찰 헬기는 몇 명이 탑니까? 2명이 탑니다. 소방 헬기는 몇 명이 탑니까? 2명이 탑니다. 산림청 헬기는 몇 명이 탑니까? 2명이 탑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실제로 조종사 중에서 가장 베테랑 조종사가 산불 진화 헬기를 조종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완파일럿으로 헬기를 조종해서 물을 뜨고 가서 저공 비행해서 또 물을 뿌려야 되고 이러한 역할을 혼자 한다는 것은 이건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임대형 헬기들은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산불 진화하기 위한 것은 임대가 최저 입찰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대하는 헬기에 대해서 파일럿 2명씩이 반드시 배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 헬기가 20년이 넘으면 경련 항공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후 기종이 지금 어느 정도냐? 92.5%입니다. 이렇게 임대 헬기가 지금 우리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고의 지원 없이 지자체만 맡겨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내년도 산불이 다시 발생했을 때 완파일럿 가지고 또 한다면 또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또 산불 방지를 위해서 임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도에 대해서 산림청과 환경부가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장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임도를 내기 위해서 산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 10%를 부담하죠. 그러면 임도를 내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니까 1,000만 원을 주인이 내야 돼요.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도를 내야 되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수 불가결한 임도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이걸 면제하지 않고는 임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산림청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도에 대한 자가 부담을 좀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도표에도 보시지만 임도가 우리나라가 저렇게 낮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도가 다시 좀 정비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환경부나 산림청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 보유 소방 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전투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하중을 싣고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산불 진화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한번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바스켓을 가지고 있는 게 10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8개가 망가져서 못 씁니다. 결국은 전체 양에서 76대만이 76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장님은 이 데이터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고요. 이 관련된 그 바스켓 교체 예산도 이번 추경 정부안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켓을 군이 운영한다고 해서 그냥 망가져도 놔두지 말고, 이게 제가 연도별로도 파악을 해봤는데 이미 벌써 고장나고 망가진 지가 한참 됐는데도 교체를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면 군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용 바스켓을 새로 교체해주고 신형으로 교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재난과는 무관합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군과 관련돼서는, 군대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편성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님께도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병들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병력 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먹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인들이 먹는 예산을 얼마를 주고 있느냐. 하루에 13,000원입니다.
이게 한 끼로 계산하면 4,333원입니다.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식자재비가 서울 경우는 6,877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식자재비만 계산했을 때 군의 식자재비가 63% 수준입니다. 이게 2022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물가가 올라간 것도 한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놨기 때문에 실제로 열악한 환경이 자꾸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는 이번 추경에는 안 됐지만 내년 예산이라도 반드시 반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거 뭐 내년 예산에 저희도 여러 번 말씀 주셔서요. 근데 이제 한두 가지 말씀드릴 거는 네. 그 잔반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급식 예산은 운용 효율이라도 필요하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 급식의 그 6,877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거래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급식 단가는 4,145원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거를 최대한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간부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군인이 아마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군에서 사실 퇴근을 못하고 일할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 준비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내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관으로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밥은 영내에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딴 데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간부들에 대한 것도 영내 급식비가 실제로 병사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간부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그 무기질 비료에 대한 보조금이 이번에 금년도 편성 안 됐죠. 이거 어떻게 하시죠? 예, 그렇지 않아도 농가 경영비 중에서 무기질 비료 비중이 그래도 꽤 큰 편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 재정 당국하고 또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국민들한테 느끼는 체감이 어떤 때 느끼냐면 주둔 것을 안 줄 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에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됐죠. 작년도는 288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던 크던 주둔 것을 끊었을 때 이때 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농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무기질 비료에 대한 것도 보다시피 다시 편성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기값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 산업용 전기도 오르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 도축장에도 우리가 2023년도에 271억을 지원해줬고 작년도에도 4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없죠. 이것도 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딴 것보다도 주둔 것을 끊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고 이 혜택을 받던 분들이 결국은 국가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국토부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에 백마고지까지 전철이 이제 철도가 있었죠. 이따가 이 철도가 결국은 통일부 사업으로 있던 것이 연천까지 전철 사업하면서 그 뒤로 이제 전철화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철길로 인해서 열차가 다니다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자체에서 버스를 운행하죠.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농식품부 장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둔 것을 뺏은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지역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전향적으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총리님과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전향적으로 이번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는데 모두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기호 의원님 시간도 정확하게